푸른밤 종현입니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쾌락이니까. 이 대사 다들 기억하시죠? 장난 같은 대사였지만 실제로 클래식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우울증에 도움이 되고요.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 숙면의 발작 완화, 거기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까지 다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여기서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연구를 영국에서 조사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한들 하나 확실한 거,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거겠죠. 사람들은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좋은 노래를 찾아 듣잖아요. 그래서 같은 감정일 때 음악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묘한 동료 의식도 생기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노래도 훗날 그렇게 되겠죠. 6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t's the simple things you do. I just can't get enough of you. 6월 26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마이클 캐리언의 The Simple Things 였습니다. 자, 기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어느 정도 음악 들으시면서 더 공감 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감정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음악 외적인 예술에서도 극적인 감정 표현을 할 때 음악의 힘을 많이 빌리죠. 쉬운 예로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종합예술인 경우에는 음악이 주는 무게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가 함께해서 그 작품성이 더 올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떠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음악이 상당히 편하게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이에요. 자, 오늘은 차분하게 좀 시작을 해보네요. 기타 소리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첫 곡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정말 고품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국내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그리고 라이너스 담요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와 함께합니다. 평소 들을 수 없었던 연주곡과 함께 멋진 라이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시되는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전 초대합니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사의 대표적인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회고전입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7월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립니다. 그리고 에일리의 단독 콘서트 티켓도 있어요.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이고요. 마지막으로 배우 류승룡, 이성민, 이준, 천우희 등이 출연하는 영화 손님 예매권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원하시는 공연과 이름 꼭 적으셔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소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셔, 롯데제과, 로얄 팰리스, 배달의 민족, AHC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신보입니다. PJ라는 프로듀서의 앨범인데 이 곡은 초이스 37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37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YG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가수 겸 프로듀서와 함께한 곡인데요. 리본이라는 곡입니다. 일단 PJ의 앨범이니까 PJ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일단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이전에도 지금도 프로듀서로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앨범엔 힙합 색깔이 물씬 나고요. 개인적인 소견,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감은 하우스 뮤직의 좀 느낌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힙합의 기본적인 리듬이라든지 감성은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초이스 37 말고도 빈지노와 함께한 곡도 있고요. 상당히 앨범의 콜라보레이션이 재밌으니까 한번 이 곡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1번 트랙부터 쭉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랙들이 전체적으로 곡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더 듣기 편안한 듯한 느낌도 있고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PJ와 초이스 37이 함께한 리본 듣고 오겠습니다. Yeah, the clouds separate form, split by the hands of God inside this moment. And still alone with dreams and tears. PJ와 초이스 37의 리본 듣고 오셨습니다. 왠지 되게 막 꿈 같은 이렇게 몽글몽글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사운드를 좀 들으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PJ 앨범 말고도 이런 사운드의 느낌을 내는 분이 진보 씨가 있죠. 진보 씨도 좀 레트로한 감성으로 이런 느낌을 많이 내는데 PJ 씨는 좀 더 트렌디한 트래킹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5224님, 요즘 친구가 짝사랑하는 오빠에게 전달할 학을 접고 있어요. 저도 돕고 있는데 1000마리가 목표인데 친구 부탁대로 학 한 마리 접을 때마다 그 오빠를 생각해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도 아닌데 하루 종일 생각하며 학을 접으려니 힘이 드네요. 그래도 돕기로 했으니 끝까지 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엽네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학을 1000마리 접는 거면 본인이 다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신적인 무언가도 이렇게 충족시키려면 아니 뭐 생각하다가 좋아지면 어떡해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 이런저런 생각의 가지가 뻗쳐지니까 어쨌든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또 다른 성취감을 얻겠네요. 1000마리 다 접으면. 0718님,
쫑디 저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보려고 24시간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하려고 복싱학원에 등록을 했네요. 오늘 하고 왔는데 죽을 맛이에요. 기초 체력 단련만 했을 뿐인데 머리가 빙빙 돌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변화 있는 하루 보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복싱,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하시던데요. 이게 어쨌든 복싱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근력과 뭐 폐활량과 순발력과 많은 것들이 필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또 단련 방법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잘 해보시고요. 복싱하면 어쨌건 스파링을 하든 안 하든 되게 건강해지고 그 재미에 푹 빠지면 진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운동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5364님, 2주 동안 매일 바빠서 계속 미루던 청소를 했네요. 10분이면 됐을 텐데 몰아서 하니까 3시간이나 걸렸네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죠? 언젠가 다 겪게 될 시간들이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 나중엔 덜 힘들겠죠? 어쨌든 청소 다 끝내고 나니 개운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청소 같은 것들은 사실 쌓이고 쌓이면 진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청소가 밀리셨다. 뭐 결국에 정리가 됐으면 되는 거고요. 보내주신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은 이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짧은 인생에 빗대어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걸 보니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이 또 배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곽애영님, 입사한 지 한 달 됐어요. 백수일 땐 몰랐는데 금요일에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가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맥주 맛을 알면 진짜 이제 회사원이다, 일을 시작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맥주 맛을 아직 몰라서 일을 시작하지 못한 아이죠, 아이. 그래요. 그 건강에 무리가 안 가실 정도로만 즐기시고요. 어쨌든 출근이라든지 뭐 그런 걱정이 없는 금요일이니 어느 정도는 좀 스트레스 해소랑 뭐 그런 것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술을 많이 마셔버리면 다음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더 쌓이던데요. 저는 숙취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길 바랄게요. 변사랑님, 오늘 알바 끝내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오래 일해줘서 고마워요 하셨어요. 그만둘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망하네요. 허허허 라고. 그 독심술을 쓰시나? 관심법을 쓰시나? 아니 뭐 오래 일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또 함께 일해줬던 그 기간이 고맙다라는 이야기고 뭐 그런 거니까 변사랑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뭐 일을 그만둬라 라는 게 아니라 뭐 그분의 말이 또 중심이 돼서 본인의 결정을 또 번복하거나 그러진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 지금 그 이야기 때문에 또 마음이 막 조금 흔들리고 그리고 그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데 좀 더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다시 일하시는 거고, 근데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 변사랑님의 인생이 좀 더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갈란테이스의 골드 더스트 듣겠습니다. NBC FM for you. The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매주 금요일 몸은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 있지만 분위기만큼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느낌을 좀 살려볼까요?
고품격 음악방송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고품격 퀄리티에 맞게 고상지 밴드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된다는 거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이분은 대표를 넘어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 그리고 라이너스 담요의 연진 씨까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지 밴드 분들 그리고 라이너스 담요의 연진 씨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한 분 더 계신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반도네온 하는 고상지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피아노 치는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타 치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승현 씨가 오늘 또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저는 라이너스의 담요의 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뭔가 다들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고급진 느낌이? 예전에 연진 씨는 한번 또 푸른밤에서 네, 인사를 본 적 있죠. 했었죠. 네, 그때도 참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진짜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설레는 말을 갑자기 이 밤에. 그래요. 일단은 고상지 밴드 분들과 라이너스 담요 분들 한 분 함께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무한도전에서 고상지 씨를 처음 보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 반도네온 악기 연주자로 많이 알려져 계시잖아요. 네, 이 악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는요. 네. 겉보기에는 아코디언을 닮았지만 아코디언은 아니고요. 네. 아르헨티나 탱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인데 탱고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독일에서 교회 음악을 하기 위해서 네. 큰 오르간 대용으로 반도라는 사람이 음. 만들어서 반도네온이 선원들이 배 타고 아르헨티나로 오면서 항구 근처에 항구 근처에 있는 막 네네. 번화가들 술집 막 이런 장소들에서 네. 탱고가 연주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선원들이 갖고 와갖고 탱고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탱고 문화 형성에 또 독일에 있는 음악이 함께 또 합쳐지면서 발전한 악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독일 음악뿐만이 아니라 네. 아르헨티나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민자들이 모여서 그렇죠. 독일, 뭐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음. 뭐 스페인 다양한 게 합쳐진 음악 장르가 탱고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탱고에서도 또 반도네온이 주로 솔로를 많이 차지를 하죠. 네, 멜로디도 하고 리듬도 하고. 저 예전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 네. 길거리 악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봤던 악기가 정확히 반도네온인지 아코디언인지 모르겠는데 양쪽 다 버튼식이면은 반도네온인 건가요? 99.9% 반도네온입니다. 어. 아르헨티나라면.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악기가 저는 연주하는 걸 처음 보기도 했고 네. 일단 눈앞에서 그렇게 막 악사가 연주를 하니까 신기해서 영상도 찍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연주를 또 MBC 스튜디오에서 네. 직접 보겠네요. 자, 일단 반도네온에 대한 설명도 살짝 들어봤는데 이런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탱고와 관련이 많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군요. 자, 고상지 씨 외에도 또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인연이랑 금방 어떤 인연이 어떤 뜻을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를 네. 금방 고상지 씨가 툭 치셨는데 상당히 친하신 거죠? 건드리진 않았어요. 되게 친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요. 친했어요. 친했어요. 네. 과거형. 네. 최문석 씨 피아니스트신데 네. 같이 밴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어떻게 또 만나고 또 언제부터 또 함께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그 원래 저보다 훨씬 잘 치는 친구가 네. 상진 누나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손을 다쳐가지고 네. 그때 제가 한창 막 라틴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라 네네. 왠지 라틴 하니까 또 탱고랑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볼래? 이 탱고 하는데 한번 해볼래? 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같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도 한 5년?
너무 틀린데요. 5년이랑 3년은 2010년이었다면서 누나. 2011년. 10년이 어제 10년이었다며. 만으로 3년, 횟수로 5년. 스스로 5년, 이 정도로 네, 보면 횟수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또 함께 합을 맞추셨고 그리고 또 한 분 계신데 승현 씨 네. 기타 치고 계시고요. 네네. 언제부터 또 함께 하셨는데 그때 팀이 이렇게 딱 함께 할 때 바로 멤버 세팅이 딱딱딱 된 건가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들어오신 건지? 제가 네. 좀 많이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하면서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를 견뎌주신 분들이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승현 씨는 몇 년 견디셨어요? 3일. 일주일 정도. 아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함께 하신지? 오 그래요. 그래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군요. 승현 씨는 그러면 기타 치시는 거죠? 네네. 악기 하시는 분들과 또 함께 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대부분 지금까지 사실 항상 노래 부르시는 분들과 함께 했고 이 연주로만 이렇게 또 라이브나 또 함께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신기한 또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진 씨는 또 오늘 보컬로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네. 어떤 곡 하시는지 어떤 인연으로 또 함께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상지 씨 처음 뵌 거는 네. 이태원에 있는 어떤 바 같은 곳에서 혼자 아. 연주하시는 걸 보러 갔다가 음. 그날 처음 뵙고 처음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뭐 거의 한 10년 전? 이래요. 6년. 전이. 왜 이렇게 다 우리 횟수를 다들 이렇게 시간 그 감각이 기억을 굉장히 없네. 5년, 3년, 10년 네. 그렇죠. 전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 정도 됐네요. 네. 그렇게 그때 처음 뵙고요. 뵙고 이번에 같이 싱글 작업하자고 연락 주셔서 네.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 앨범 작업을 함께 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면 네. 고상지 씨가 이번 앨범이 얼마 만에 나온 거죠? 첫 정규 앨범 이후에 네. 싱글이 나온 거잖아요. 네, 한 6개월 음. 됐네요. 6개월 만에. 네. 사실 푸른밤에서도 틀었던 적이 있고요. 네. 제보 나인 씨가 네, 나인 씨가. 너무 잘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이전까지는 계속 연주곡만 많이 작곡을 네. 하시다가 보컬과 함께하는 곡을 작곡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느꼈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나요? 일단 보컬은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키가 있나 봐요. 네, 근데 벌써 악기 연주는 누르면 그게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화성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키가 네. 한 곡에서 이렇게 한 5개, 6개가 계속 세 마디마다 키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래서 상대 음감이라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계속 변하니까 힘들 수 있죠. 그렇대요. 음, 그거를 연진 씨가 해주셨어요. 곡을 들으면서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뭐 악기로만 계속해서 연주를 하시다 보니까 보컬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네요. 너무 공부 많이 됐고 너무 부족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멜로디 붙이고 가사 붙이는 이런 작업을 할 때 네. 가장 좀 재밌었던 건 뭐예요? 다 재미없고 힘들기만 힘든 일만 이만큼. 너무 악기 곡 쓰는 것보다 네. 10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재미는 그냥 연진 씨 알아가는 재미요. 사람 알아가는 재미. 그럼 연진 씨는 이 또 제안을 딱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전 처음에 듣고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처음에 저한테 그냥 이걸 꼭 불러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데모 해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어려워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거절하셔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가서 얼마나 어렵길래 그러시나. 네. 근데 해봤는데 저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계속 열심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되게 저한테 죄송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곡을 주셨다고. 들으면 안 어려운데 불러보면 그게 그쵸. 이게 상대 맞아요. 음감이 그게 네네. 잡힐 수가 없대요. 되게 맞아요. 음의 낙차도 좀 크고 그래서 네. 어렵긴 어려운데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슬픈 내용이라서 네네. 저는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들으시면서. 녹음할 때 울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연지 씨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신가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곡이고 제목이 어떻고 내용이 어떤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보컬곡을 쓰고자 했던 그 취지는요. 네.
사실 좀 되게 우울한 얘기인데 짧게 할게요. 네. 길게 하셔도 돼요. 학교 폭력이나 이제 왕따나 이런 거 당했을 때 네네네. 베프가 목숨을 끊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군요. 네. 그 네. 곡 안에. 베프가 베스트 프렌드가 네. 목숨을 끊어서 그 살아있는 친구가 그 자기가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냥 꿈에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좀 어찌 보면 상당히 컨셉이 뚜렷한 컨셉티브한 곡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곡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네. 제가 가사를 쓸 때도 그런 뭔가 설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만 알고 있는 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많아서 이야기하셔도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 뭐 내용을 또 좋게 풀어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곡에 또 뭐랄까 메타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곡이 또 따뜻하게 안아줄게라는 곡인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들을 곡은 연주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을 또 처음 들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작년 9월 말에 나온 제 정규 앨범 네. 마이크 글의 타이틀곡 빗물 고인 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빗물 고인 방. 좀 네. 재밌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방에 빗물이 오래된 집 네네. 낡아서 빗물이 고인 거예요. 비가 왔더니.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인가요? 네, 굉장히 낡은 집이에요. 사실 그 가사가 있는 제목이 있는 곡들은 가사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들으면서 이런 이유가 있구나 싶은데 또 연주곡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한번 그럼 라이브로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고상지 밴드의 빗물 고인 방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야,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들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고, 이야, 연진 씨 어떠셨어요? 이런 라이브 음악들도 많이 들으셨었겠지만 네. 오늘 또 MBC 스튜디오에서 들으시니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그죠?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저 남민 줄 네. 이것이 남민 줄 알았어요. 자, 이번 싱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싱글 앨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 노래가 좀 특별한 만들 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아까 뭐 친구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네. 그건 가사 쓸 때였고요. 네. 사실 이 곡의 멜로디를 쓴 거는 네네.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헌터라는 만화책 다들 아시죠? 알죠, 여러분? 알죠. 다 보셨어요? 다는 못 봤고요. 어디까지 보셨어요? 네, 저 학교 다닐 중학교 때 봤는데 중간에 연재가 멈추면서 거기에 네. 개미가 나오는 편까지 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셨구나. 네. 거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미 왕이 나오는데 네네. 개미 왕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냥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네. 제가 리얼 세계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자꾸 애니의 남자들 좋아하고 이래서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네. 댓글로 리얼 세계의 사람이라도 너무 사랑해도 앞으로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면은 네. 만화 속의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나 매한가지다. 이런 말을 듣고 삶과 죽음, 이미 죽어서 만날 수 없다는가든지 아니면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살아도 만날 수 없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막 영감이 막 떠올라서 멜로디를 만들었죠. 어찌 보면 너무 길게 말했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또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저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네.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요. 또 애니메이션이나 또 이런 것들 보면서 네. 감정이입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게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영감으로 얻어서 다시 한번 나의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멋지게 잘 해주신 것 같고, 연진 씨는 이런 내막을 알고 또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작업을? 전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상지 씨 블로그 들어가서 그 글을 읽었어요. 아,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이게 헌터였구나. 네. 토가시. 네.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같이 상지 씨랑 공연 준비하면서 네. 에스카플로네 같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곡들을 준비를 하는데 네. 너무 곡이 이제 저희 나라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절절함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내용도 되게 궁금해졌고 네. 그 애니메이션 음악들이 그 표현하는 그런 절절함이 네. 다른 음악에선 느껴지는 정도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저도 다 보고 싶고 상지 씨가 좋아하시는 그런 애니 감사합니다. 관심 갖고 있어요. 그래요. 또 그런 부분들이 OST로 또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정말 특화된 음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음악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고상지 씨는 경력이 화려하시던데요. 그래요? 상당히 무슨 경력이 있었죠? 뮤지션들과 작업을 많이 그 하셨더라고요. 경력이요. 정재영 씨나 또 네. 이적 씨, 가인 씨, 엠블랙 등등 상당히 많은 가수들과 협업을 하셨었는데 이 반도네온이라는 악기 네. 고상지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대중가요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 제가 윤상 선배님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근데 어느 날 윤상 선배님이 저한테 뭐 하나 녹음할 게 있다 그래서 네 하고 되게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녹음하고 1년 후에 가인 씨를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멋있게 된 거예요. 그때 곡이 어떤 곡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네. 곡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안 그래도 가인 씨를 엄청 좋아하는데 또 퍼포먼스를 보니까 아니 내 반도네온의 가인 씨가 그럼 이 안무를 하기 위해 얼마큼 연습한 걸까? 너무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좀 잘 어울리는지 대중음악과 네,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순정 마투도 너무 좋았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 있구나 싶으셨겠네요. 가요를 하고 싶은데 네. 아직은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요. 쓰고 싶긴 한데.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이런저런 작업 많이 보여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연습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반도네온 연습량이 엄청나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가 상당히 연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악기가 피아노, 기타, 반도네온 모든 게 사실 어떠한 레벨에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100이라는 레벨이 있다고 그랬을 때 네네. 3이라는 레벨에 오르기 위해서 반도네온이 피아노보다는 어려워요. 3. 하지만은 결국 100까지 가기에는 모든 악기가 다 똑같이 어려워서 연습량이 예전에 엄청 많았긴 했는데요. 네네네. 반도네온이라서 많은 건 아니었고요. 이 레벨을 좀 높이고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연진 씨와 함께할 그 곡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연주곡이 아니라 네. 또 고상지 씨가 처음으로 보컬 라인까지 함께 만들어본 네. 복잡한 그 곡 한번 네. 들어볼까요? 자, 노래 제목은 따뜻하게 안아줄게 라는 곡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불을 끄고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오늘 밤이 지나면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곡 분위기가 아주 뭔가 무거운 느낌, 착 가라앉는 느낌을 줘서 박수치기도 조금 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라이브로 함께했는데 상당히 듣는 사람을 숨죽이게 하는 그런 곡이네요. 연주도 엄청
숨죽이면서 했습니다. 자,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광고 전에 라이브를 함께 했잖아요. 따뜻하게 안아줄게. 고상집 밴드와 연진 씨가 함께 하셨는데, 야,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라이브가 어땠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데, 역시 이게 다 같이 함께하면 여러 가지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재미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떠셨는지, 오늘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곡에서 네. 바이올린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네네. 네, 저희 바이올린이 밀라노에 가는 바람에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바이올린 거를 충당하느라 반도네온으로. 여러분 혹시 음원으로 들으시면 좀 더 좋은 편곡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색다른 버전으로 함께 한 거죠. 푸른밤에서는. 자, 그러면은 2부를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3부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고상지 씨, 그리고 라이너스 담요 피아니스트 최문석 씨, 그리고 또 한 분 더 함께 하시죠. 기타리스트 승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라이브 두 곡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상지 밴드와 라이너스 담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최문석 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최문석 씨 5년, 네, 3년 함께한 4년 평균은 평균 네, 4년 함께한 네. 그래요. 이 고상지 밴드와 함께 이렇게 음악을 하시면서 어쨌건 라틴 피아노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서 네. 또 함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전공은 어떻게 되시는지? 원래 전공은 클래식 작곡인데요. 네네. 클래식이 너무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렇군요. 실용음악 공부를 좀 따로 또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뭐 작곡을 계속해서 해오시고 있는 거고요. 네, 본인도 또 네. 본인의 앨범이 있으시잖아요. 네. 피아노 앨범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노래 앨범이에요. 노래 앨범. 네, 그럼 뭐 싱어송라이터로 네.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네, 네. 언제부터 피아노 치셨고 음악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피아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쳤죠. 되게 어렸을 클래식 전공이라고 하시니까 좀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살쯤에 시작하셨어요? 한 6살인가? 6살. 저도 그때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긴 했는데 네. 6개월도 못 버티고 그때 뛰쳐나왔습니다. 어쨌건 그때부터 그 피아노 치기 시작하셨고, 네. 언제 또 이걸 내 직업으로 삼아야지 하셨어요? 그건 고3 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렇죠. 진로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면서 네. 고민을 하시다가, 네. 네. 그럼 어찌 보면 생각보다 늦게 결정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또 미술을 했었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미술을 할까 음악 할까 진짜 고민 엄청 하다가 네. 여름방학 딱 되는 날에 음악을 해야겠다. 미술을 어떤 버리고. 이유가 있나요? 여름방학 때 너무 더웠나요? 시원한 음악을 들어야겠어. 그건 아니 그냥 음악을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 음악을 또 결정을 하셨고요. 네. 미술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게 네. 그림 잘 그리시고 미술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음악도 되게 좀 구체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미술은 그것도 뭐 그냥 피아노 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 혼자서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고3 되면서
입시 미술을 또 배우기 시작을 했었죠. 그랬군요. 그러다가 네. 키 크시고요. 잘생기셨고요. 음악하시고 아니에요. 악기 다룰 줄 알고 그리고 노래도 하시고 곡도 쓰고 그림도 그려. 완전 그냥 뭔가 만화 속에 있는 선배님 느낌이네요. 선배님. 말만 들으면 그런데 왜 현실은 아니지? 현실은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저는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처음 합주하면서 뵀는데 네. 진짜 만화에서 나온 사람 그죠? 같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런- 어떤 류 만화에서 좀 그냥 만화에서 그런 이렇게 요리 만화 이런. 순정 만화. 순정만에서 툭 튀어나온 네. 선배님의 느낌이요. 대학 선배님.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냥 짝사랑하는 느낌. 네. 짝사랑 약간 동아리 선배. 노담의 칸타빌레에 나오는 네. 치아키 senpai 같은. 치아키 센파이라니. 치아키 센파이. 와, 오, 연진 씨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신 거예요? 문석이를 너무 너무 좋게 봤나요? 이게 또 감사합니다. 합주하시면서 뵙고 그래서 속내를 좀 잘 모를 수 있어서 뒷부분을 모를 때는 또 치아키 센파일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또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 최문석 씨는 또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앨범 작업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제 싱글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여름 한창 더워질 때 나오지 않을까 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네. 또 여름과 어울리는 그런 곡일까요? 네, 좀 신나는 걸로 음. 네, 준비를 해봤어요.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면 최문석 씨도 작사랑 작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고상지 씨도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러면 네. 고상지 밴드로 활동을 하실 때는 네. 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는데요. 고상지 밴드에서 하는 모든 작곡과 편곡은 그냥 제가 고상지 씨가 네, 맡아서 하고 하시고 작곡과 편곡은 제가 하되 네. 음악적 흐름과 음. 그런 모든 음악적인 것의 리더가 바로 최문석 씨입니다. 왜요? 진짜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정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지금 정하세요? 제가 느껴도 지금 정했는데 와, 최문석 씨는 4년간 해주지. 리더로 아무도 모르게 활동 중이셨습니다. 여기서 밝혀지네요. 네, 갑자기 감동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최문석 씨의 음악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최문석 씨 오늘 또 라이브 해주시잖아요. 네, 어떤 음악 또 아. 라이브 해주시는지. 저는 그래도 좀 발라드 위주로 네. 하는데 오늘은 좀 원래는 다른 곡을 준비했는데 네네. 상진 누나가 음. 이거 말고 다른 곡을 해야 된다. 음. 또 하려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엄청 진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네. 좀 신나는 걸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여름밤에 네. 신나게 네. 들을 수 있는 곡. 신날까 모르겠네요. 피아노 치면서 네. 부르시는 건가요? 네네. 로망이죠. 모든 여자들의 로망. 연주하는 남자. 네. 근데 노래까지 불러요. 음. 완전 치아키예요. 지금 치아키 센파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문석의 좋은 걸 듣겠습니다. 어디가 좋은 거냐. 감사합니다. 야, 최문석 씨의 라이브로 함께했어요. 이 노래를 방송에서 처음 하신 거라고 또 들었는데 지금 들은 노래가 좋은 걸이라는 노래였죠. 네. 네, 어떠셨어요? 어디지? 최문석 씨 어떠셨어요? 너무 여기 MBC 라디오 곡이고요. 반갑습니다.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긴장됐어요. 아. 너무 떨렸어요. 근데 이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눈 딱 감고 부르시는 모습이 진짜 학교 다닐 때 인기 진짜 많았겠죠. 연주 씨.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애기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유 냄새 날 것 같은데 피아노를 겁나 잘 쳐. 상한우는 아니요. 상지 씨 되게 불편하신다. 고상지 씨 되게 우유 같다고 불편해하시는데요. 하시니까. 네네. 아니 피부도 좀 하얗시고 키도 크시고 뭔가 근데 아, 되게 네. 외모가 훈훈하시잖아요. 네. 근데 인기 많으시던데. 음색도 되게 좋고 감사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인기 되게 많았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사실인지 어디서 그런 제보가? 지금 부스 밖에서요. 부스 밖에서 들어왔는데 네. 뭐 대학생 때요? 네네네.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남학교라서 어. 네
그런 거랑 아주 거리가 멀어서. 나한테는 자기 인기 많았다고. 여학교 자기 아, 모르는 학 그런 얘기 하면 사람이- 어떡해요. 아, 그럼. 아,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방송에서. 옆 학교에서 막 보러 오고 막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보러 오지 않았을까. 그랬군요. 안 왔을까? 그렇지 네가 않았을까? 예상한 거였고. 않았을까. 그래요. 좀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있는데 고상지 씨 한 인터뷰를 보니까 네. 같은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좀 외로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던데 그래. 언제 쪽 얘기지? 이것도 한 5년 전 이야기인가요? 너무 옛날 건가요? 막 뒤로 막- 이제 외롭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저희 스승님이 저기 고마츠 로타라고 일본 분이신데 네네. 한국에 너무 많이 오셔서 음, 즐거워요.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즐거워요. 고마치로타 씨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 상당히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지금 좀 네. 그래도 뭔가 신비로운 듯한 느낌이 많이 있는 네. 악기거든요. 이름 자체도 네. 홍보 같은 거 좀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아침 이 자리에서요? 네, 뭔가 뭐 새로운 아이들에게 이런 악기도 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네네. 아니면 차에서 막히셔서 막 이러신 분들은 이미 지금 진로가 다 결정되신 분들이니까 네네. 반도네온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구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선. 그렇긴 한데 네. 이런 악기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악기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런 비슷한 악기가 또 뭐 있죠? 아코디언이 있죠. 아니요, 틀려요. 전혀 다르나요? 일단 그 장르 그 음색이 가진 네. 아코디언 제가 이번에 연진 씨랑 공연을 이제 한 일주일 후에 하게 됐는데 네네. 연진 씨는 스윙 아티스트잖아요. 음. 전 탱고고요. 네. 제 딴에 네. 아코디언이랑 약간 비슷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네. 완전히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물론 연지 제 씨와 탓이지만 함께 네.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거기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부분에서 하셨군요. 정말 물론 잘하시는 연주자분이 하면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고상지 씨가 느끼시기에는. 저는 일단 그 스윙감 그 아코디언은 주름이 네.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오픈 클로즈가 안 변하면서 네. 그 주름을 뭔가 이용해서 나오는 그루브가 있잖아요. 닫았다 음. 펼쳤다. 근데 반도네온은 닫았다 펼쳤다 하면은 소리가 변해요. 그러니까 삐뽀 삐뽀 이렇게 변해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아코디언이 뭔가 부르르 할 때 우리는 삐뽀 삐 약간 이렇게 변해서 그런 연주적인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그럼 두 분이 만남이 또 있으면서 고상지 씨에게도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 있겠네요. 스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하고 연주 씨만 할 수도 있어요. 아, 도전. 난 안 되겠구나. 네. 그냥 나는 계속 그냥 탱고 해야겠다. 사실 탱고 하나도 벅찬데 그냥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어려워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고상지 씨는 연주 이것만 하기도 사실 벅찬데 사실 곡도 만드시고 작곡 편곡 이런 것도 독학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독학하면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네네. 사실 연주보다는 작곡 편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긴 두는데요. 네네. 저기 최문석 씨가 지금 선생님으로 있는 무슨 그 재즈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거기에 도전을 했었어요. 공부를 그런 화성악이나 그런 네네. 즉흥 연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누가 가르쳐준 그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곡을 카피하면서 스스로 혼자서. 그냥 많이 카피하면은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최윤석 씨는 그럼 지금 네. 선생님으로 또 계신가요? 네. 거창하게 선생님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레슨 하시는군요. 네, 레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해보고 있는데 사실 공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 고상지 많이. 밴드도 그렇고 주로 공연 때문에 많이 모이시는지. 네, 공연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공연 때문에 자주 모이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공연이 엄청 많아요. 제가 네. 7월 1일에는 연진 씨랑 이제 홍보 시간. 자, 네, 들어왔습니다. 연진 씨와. 콜라보를 합니다. 라이너스의 담요와 저와의 콜라보인데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진 씨는 스윙 뮤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연진 씨랑 하는 스윙은 2곡밖에 없고요. 애니메이션 곡들을 조금씩 또 시도했어요. 그래요. 네, 아까 말한 에스카플로네 아시죠? 네네.
아 그렇구나. 되게 반가워하시네요. 되게 많이 그런 거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도 네,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해서요. 거기 아오이 히토미라는 그것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에반겔리온.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The Fly Me to the Moon인데 그렇죠. 예, Fly Me to the Moon이 에반게리온의 엔딩곡으로 너무 좋다. 다 알아들으셔서. 그쵸, 다 알고 되게 있습니다. 기초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사람들마다 사실 뭐 관심이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편곡은 어떻게 하셔서 또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셔서?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Fly Me to the Moon 같은 경우는 너무 스탠다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아예 대놓고 에반게리온 편곡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 대신 이제 뭐 악기가 조금 바뀌어지고 뭐 이러면서 연진 씨랑은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스윙 조금이랑 뭐 이런 걸 보여드리고 또 7월 15일에는 네. 최문석 씨와 콜라보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네. 밴드 내 피아니스트와 콜라보. 근데 이분이 관객 동원력이 기가 막힌가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날은 이제 문석 씨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노래도 하지만 네. 또 재즈를 기똥차게 잘하세요. 이 곡 자체도 좋은 거리라는 곡 자체에서도 피아노 솔로 라인도 상당히 매력적이게 나오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날은 문석 씨의 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최문석과 재즈 피아니스트, 라틴 피아니스트로서의 최문석과 그리고 고상지 밴드가 지금까지 공연을 진짜 많이 했는데 좀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뉴 버전 새로운. 이 시즌 2를 보여드립니다. 아. 그때는 김승현 씨와 함께해요. 김지현 씨. 또 8월 5일에는 네. 공연이 뭐 이렇게 쭉쭉 있어? 계속 있네. 짧게 기타리스트 서정슬 선생님과 김승현 선생님과의 콜라보가 있습니다. 승현 선생님. 네, 승현 승현 선생님. 레슨하시는 승현 선생님. 승현 선생님은 그러면 그때 또 함께 네. 또 공연을 하시고 네.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본인말 필살기 같은 게 있나요? 기타 솔로 라인 막. 또로로로로. 다이어트 같은 거. 이거 왜 기타-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너- 할 수도 있으니까는. 네. 야. 8월 달에 다이어트한 승현 씨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게 싶으신 아니야, 분들은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라이너스담요. 새로운 앨범도 준비되고 있나요? 네, 저도 여름 중에 디지털 싱글 하나 낼 계획이 있고요. 그래요. 네, 또 공연은 락 페스티벌 예정돼 있고 네네. 또 저희 그 얼굴책에 오시면 네.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도 꼭 누를게요. 네. 자, 오늘 또 고상지 밴드 그리고 라이너스담요 연진 씨와 함께 라이브 음악 들으면서 쭉 함께 하고 있는데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이제 또 고상지 씨도 그렇고 문석 씨도 그렇고 승현 씨도 그렇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짧네요. 나중에 또 새로운 앨범 나오시고 하면 꼭 찾아오셔서 네. 그때는 좀 더 친하게 또 편하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셔도 괜찮아요. 고상지 씨 애니메이션 이야기 쭉 푸셔도 돼요. 제가 다 아니까요. 아까 질문지에 네. 가장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 뭐냐는 질문이 그게 뭐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뭐였죠? 고상지 씨 가장 재밌게 보신 애니메이션 뭐예요? 저는 DJ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카우보이 비밥 가장 재밌게 봤고요. 에반게리온은 뭐 거의 인생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에반게리온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카오루요. 좋아할 수도 있지 왜요? 왜 대부분 아야나미나 대부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종현님께서 저희 카오루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에반게리온을 좋아하는 여자 팬들의 가슴을 설리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뭐 레이나 뭐 아야나미나 재미없죠. 설린 게 아니라 내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약간 좀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분이 카오루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판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고상지 씨는 뭘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많아. 지금 헌터헌터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문석 씨는요? 저는 심슨이요. 심슨이요. 아메리카로 넘어가네요. 미국 쪽으로.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승현 씨는요? 네. 저는 무조건 원피스 좋아합니다. 원피스요. 예, 그러면 연진 씨는요?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는 원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Third and Bird라고 되게 귀여운 그 새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매니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고상지 밴드의 마지막 라이브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탱고 리베르 탱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들으면서 포장지 밴드 그리고 연진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오늘 아침 집을 나오면서 습관처럼 엘리베이터 옆 관리실을 힐끗 쳐다봤다. 한 달이 넘도록 관리실 의자는 비워져 있었다. 한 달째 텅 빈 관리실 유리엔 아저씨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쓰여진 종이가 붙어 있었다. 혼자 산 지 벌써 9년 차. 혼자 살며 혼자 지내다 보니 어떤 날은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 내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그런 날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매일 아침 집을 나갈 때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인사를 건네는 관리인 할아버지의 덕분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근 10년간 하지 않았던 말을 매일 엘리베이터 옆 관리실을 향해 내뱉었었다. 혼자 살면서 혼자 아파서 서러웠던 날들도 있었다. 그런 날엔 씁쓸하고 외로운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런 서러운 날들도 사라졌다. 감기 몸살 때문에 3일 내내 죽은 듯이 누워 있었을 때 관리인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내가 걱정됐다며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관리인 할아버지는 나의 가장 많은 메일을 공유한 분이었다. 힘든 하루였던 오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피스텔로 들어서며 습관처럼 엘리베이터 옆 관리실을 바라보았다. 텅 빈 관리실 유리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와 함께 이런 문구가 붙어져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허전함을 메운 갑작스런 슬픔. 너의 웃는 모습은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하루의 끝, 오늘은 김혜원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안녕하신가영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루의 끝을 쭉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관리인 아저씨분들 자주 종종 만나고 뵙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느낀 건데 그분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들어오고 나가는 걸 또 봐주시고 또 어느 집에 또 문제 있으면 또 가서 관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관리인이 계신 빌라로 이사를 해서 매일매일 뵙는데 그 밝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그리고 들어올 때 제가 라디오 끝나고 들어가면 거의 2시 반 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주무시고 계실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인사를 해주시고 제가 방송 있는 날은 오늘 방송 잘 봤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인사말 하나를 건네는 것도 서로 간에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가족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관리인 있으신 분들 그런 집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는 나가실 때 밝게 한번 인사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잘 받아주시고 처음엔 좀 어색할지 몰라도 나중 되면 그게 또 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가족분들 이야기 좀 더 들어보죠. 6529님, 쫑디 기말고사 끝나고 고향에 내려와서 침대에서 듣고 있어요. 매일 공부하면서 밤 새면서 듣다가 자기 전에 들으니까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푹 쉬십시오. 기말고사 끝나셨고 이제 무더운 여름에 쉬실 일만 남으셨네요. 그래요. 뭐 어떤 계획들을 짜셔서 잊지 못할 추억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오십시오. 고향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저는 고향하면 왜 이렇게 바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해녀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할머니 뵙고 그랬으면은 거의 바다 있는 쪽에서 항상 뵙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이야기를 하면 고향은 서울인데 괜히 바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고향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임민정님, 기숙사 퇴사하고 부모님이랑 고속도로예요. 매일 휴대폰으로 듣다가 자동차에서 듣는 쫑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매력적이네요. 제일레빗의 집으로 가는 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차에서 듣는 라디오는 좀 더 운치가 있죠. 제가 그 전축 산 거 이야기 했죠. 그 전축을 샀는데 옛날 장전축 이런 걸 샀어요. 그래서 그 LP판도 돌아가고 FM 라디오도 되거든요. 그래서 FM 라디오를 그 장전축으로 들어봤는데 이게 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엇으로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동차에서 들었을 때의 느낌과 평소에 그 미니 어플로 들었을 때의 느낌과 또 장전축으로 들었을 때 느낌이 다 가지각색이었어가지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다 같은 방송인데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서 듣는 라디오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에 이동하면서 듣는 도착을 해도 올라가지 못하게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자, 서양숙님,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아메리카노를 사고 시럽을 2번 넣고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시럽이 아니라 손소독제였어요. 메르스 때문에 손소독제를 보이는 곳에 두신 건데 이럴 수가. 다행히 저를 보고 있던 커피점 직원이 다시 하나 내려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도 있네요. 아이고, 그래요. 요즘에 소독제라고 하죠. 손소독제가 참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또 구비가 되어 있고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역시 또 우리가 청결 유지를 잘하는 게 큰 예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침 방법도, 기침 자세 이런 것들도 또 교육을 많이 하던데 우리 가족분들도 그런 영상들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결 유지가 또
멜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1203님, 오늘따라 라디오가 땡겨서 들어요. 남편과 19개월 아들은 꿈나라. 조용한 집에서 라디오 소리만 들리네요. 육아로 지친 심신, 힐링 노래 부탁드립니다. 메르스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려니 너무 힘이 드네요. 아이 키우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아이들 또 키우시고 또 지금 국가적으로 또 많은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이 상황이 잘 깔끔히 정리가 돼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좀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계속해서 발병자라든지 뭐 의심 환자라든지 뭐 그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걱정들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혜진님, 쫑디,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보고 싶어도 좀만 참고 4개월만 얼굴 안 보고 살자고 그랬어요. 수능 끝나고 다시 만나자고요. 당분간은 수학과 영어가 남자친구 마냥 옆에 붙어 있어 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혜진씨가 잘 잡고 있어야죠. 수학과 영어를. 그래야 그 친구들도 혜진씨와 4개월을 잘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종종 있으면 본인 인생에도 좀 더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면서 서로의 소중함도 알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개월간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잘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2곡 들을까요? 리케리의 건샷, 이 곡은 박혜훈님 신청곡이고요. 정준영 밴드의 선셋, 2곡 듣고 오겠습니다. I am longing for your poison like a cancer. 저 오늘 진짜 처음으로 좋아하는 선배한테 차였어요. 그래도 먼저 용기 내서 말했다는 거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좋게 말해준 선배한테 고마운 마음도 들고요. 뭔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이에요. 창피해도 괜찮다는 게 이런 걸까요? 성장하는 느낌? 마음이 시원섭섭한데 슬픈 건 어쩔 수 없네요. (9955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것들은 앞으로 나에게 자신감을 줄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은 제일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제일 힘든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하니까 선배도 무척 고마웠을 겁니다. 이번에 처음이었지만 용기 잘 냈고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번에 용기 냈던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브라이언 맥라이트의 The Last of My Lif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Three in the morning.
I can't be dreaming, I'm wide awake, watching you sleeping and I read